안녕하십니까. 업무경감 지원자 업경지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요령 및 학교폭력 예방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학교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업무경감 지원자 업경지이며 서울 남성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강길입니다. 제가 정말로 많은 고민 끝에 유튜브를 통해 담임 선생님들에게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약간의 노하우를 전해드리고자 오늘 처음으로 저의 실제 모습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만 접했던 상황에서 실제 사진을 보니 예측했던 모습과 어떤가요? 많이 실망하셨나요? 오늘 안내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업무를 2013년도 3월 1일자 장학사 발령부터 시작했습니다. 초임 발령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후임자 발령이 나서 이 학교폭력 업무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후임자 발령이 없어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에서 1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교폭력 업무는 학교 현장에서도 부담스럽지만 장학사 근무 시에도 매우 기피하는 업무인데 1년 후에도 후임자 발령이 나지 않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1년 반 동안 이 학교폭력 업무를 최장기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후임자 발령이 나겠지 기대했건만 웬걸요. 서울시 교육청 본청으로 학교폭력 전담 업무로 전부 이동을 받게 되는 상황에 얼마나 말문이 막혔는지 그 당시의 상황은 정말 암담했으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본청에서 정말 힘든 각종 사안을 2년 동안 경험하면서 3년 6개월의 학교폭력 업무의 종결을 선언했지만 또 다시 서울 동작관학 교육지원청에서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또 6개월 학교폭력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장학사들이 6개월 많아야 1년 정도 하는 업무를 4년 동안 하게 되었으니 개인적으로 이 학교폭력 업무는 사실 글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감하면서 이전 학교에서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당연히 교감이 감내를 해야만 하는 업무이지만 교육청에서의 상황만큼은 아니기에 감내할 만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의 업무 처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의 업무 처리는 우리 학생들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무척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월이 다소 지났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선생님들께 유튜브를 통해 긴 시간은 어렵고 짧게나마 전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강의를 하게 되면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강좌당 약 10분 내외로 압축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문의한다면 특별히 정답은 없으며 해결책은 세월이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절망적인 표현이라고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사안의 내용과 당사자의 반응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즉 사안의 내용은 비슷한데 사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사안이 어렵게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진상 학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일 처리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폭력 강의를 나가게 되면 제일 많이 선생님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힘든 학년 배정받는 것을 기피하지 말고 정상적인 학생과 학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대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강의 목차를 보겠습니다. 제가 총 3가지 주제로 안내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 요령, 두 번째는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과 사안 처리, 세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와 담임의 역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 요령 1강입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 요령을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가 아닌 담임교사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기 대응입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 파악에서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고 현장 사진, 즉 신체 부위 사진을 즉각 사진으로 촬영하시고 목격자가 매우 중요하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CCTV를 확보할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좋습니다. 사안 파악에 이러한 자료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해당 학생들의 그 진술서만으로 사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현장의 리얼함 대신 글의 표현은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술서의 표현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억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학생들 간의 진실 여부의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에서의 사안 처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로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즉시 분리 조치는 다음 2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고 접수입니다. 원칙은 신고 접수 대장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사안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접수 기록을 하시는데요. 요즘은 117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외부 기관 혹은 신고자 등에 의해서 신고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신고 접수 대장은 기본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양식입니다. 여기에 신고 일시, 신고자, 신고 내용, 접수 사실 통보,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표시 여부를 나중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담임교사 보호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인지 후에는 48시간 이내에 인지수가 아니라 인지 후입니다.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가지 트랙으로 사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충족이 되고 동의가 이루어지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가 되고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사안조사입니다. 사안조사는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생활부장 주도하에 이루어지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담기구에서도 조사를 하지만 대체로 담임의 협조하에 진행이 됩니다. 조사 방법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부득이 수업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면 학습권을 보호해 주시고 수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관련 학생은 조사를 하되 반드시 분리하여 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관련 학생을 조사하기 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요. 유선이 통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문자로 통보해서 사안조사로 인해서 집에 늦게 귀가시킬 수도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시고 사안조사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관련 학생은 모두 분리하여 조사를 해야 되고요. 특히 같은 반 학생인 경우는 오히려 분리 조사를 해야 합니다. 1차 의견 진술서를 받은 후 1차 진술서 의견서를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또 2차 의견 진술서를 추가로 받고 2차 진술서를 또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든 3차든 4차든 반복하여 재조사 실시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당일 사안조사가 밤늦게까지 진행이 되더라도 반드시 최종 확정 사안 조사 자료를 완성한 후에 귀가 조치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 작성 중에 서로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추정해서 자료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진술서는 본인 자녀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으며 다른 자녀의 진술서는 비공개 사항입니다. 그 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확인이 어렵다고 학부모에게 답변을 드리고 그 외 다툼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당사자끼리 소송을 진행하라고 단호하게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이라고 한다면 가령 저학년 1, 2학년을 대상으로 사안조사서를 작성하게 되면 저학년 학생들은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안조사를 학생들로부터 진술서를 듣고 담임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사안조사서 내용을 재차 확인 후 학생이 사안을 받으면 사안조사서로 인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의 반드시 서명이나 사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임 선생님의 일방적인 사안조사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안조사서입니다. 사안조사서는 팩트 중심의 사안 진술 조사서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필요하나 냉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행정은 무감정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 개입, 이입에 따라서 행정 처리가 오히려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 예방법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가해자 쪽에서 담임을 공경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임은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무감정으로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냉정함과 평정심을 꼭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안 당일 이 조사서에 따라서 즉 이 사안 조사서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근거로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이 될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진행이 되고 자체 해결 요건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 요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과 사안 처리 두 번째 강의는 다음 유튜브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